악수 단 한 번으로 정말 고대한 제국을 세운 전설적인 서업가가 있습니다. 바로 미세스 B라는 애칭으로 더 유명한 로즈 블룸킨인데요. 어쩌면 요즘 같은 시대에 우리에게 더 큰 영감을 줄지도 모르는 그녀의 정말 믿기지 않는 이야기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시간은 19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제 막 23살이 된 한 젊은 여성이 아메리칸 드림 딱 하나만 보고 러시아를 떠나 미국으로 향하는 배에 몸을 실었죠. 그때 그녀의 주머니에 있던 돈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전 재산이 단돈 50달러였습니다. 네, 바로 이게 모든 것의 시장이었어요. 그럼 그녀의 여정, 그 첫 장부터 한번 열어볼까요? 그녀는 말 그대로 처음부터 엄청난 벽에 부딪혀야 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로즈는 영어를 한마디도 못했고 당연히 학교 같은 정규 교육을 받아본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겐 그 어떤 졸업장보다 훨씬 강력한 자산이 두 가지 있었죠. 바로 절대 꺾이지 않는 의지와 정직함이었습니다. 진실은 절대 나를 배신하지 않아. 이 신념 하나 믿고 모든 걸 시작한 거예요. 그녀는 주변에서 500달러를 빌려서 네브래스카 퍼니처 마트라는 가게를 열었습니다. 그 시작이 어디였냐면 네브래스카 오마하의 한 작고 초라한 지하실이었어요. 그녀의 전략은 정말 단순했지만 그게 또 기가 막히게 강력했습니다. 이유는 아주 조금만 남기고 대신 고객에겐 무조건 가장 싼 가격을 제시한다. 한마디로 박리담회였죠. 마진을 확 줄여서 고객 부담을 덜어주는 것. 이게 그녀의 핵심 전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단순하고 정직한 사업 모델이 오히려 엄청나게 강력한 적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녀가 이들과 어떻게 맞서 싸웠는지 한번 보시죠. 그녀의 박리담의 방식에 위기감을 느낀 거대 유통업체들이 담합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조사들한테 압력을 넣어서 아예 로즈한테는 물건을 팔지 못하게 공급망 자체를 끊어버리려고 한 거죠. 하지만 로즈가 여기서 포기할 사람이었을까요? 절대 아니죠. 그녀는 직접 기차를 타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가구를 구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정말 어디든 찾아갔습니다. 그 끈기가 정말 대단했죠. 결국 경쟁자들은 그녀를 법정까지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판사 앞에서 그녀는 장부를 쫙 펼쳐놓고 아주 당당하게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싸게 사서 싸게 팝니다. 이게 다 고객을 위한 일인데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뒤집어 놨습니다. 결과가 어땠을 것 같으세요? 정말 놀랍게도 판사는 그녀의 그 정직함에 완전히 감동해서 소송을 기각해버렸습니다. 심지어 바로 다음 날 직접 그녀의 가게를 찾아가서 가구를 사갔다고 해요. 그녀의 방식이 법정에서 완벽하게 인정받은 순간이었죠. 그녀의 철학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싸게 팔고 진실을 말하라. 이게 전부였어요. 제품의 단점까지도 절대 숨기지 않았죠. 예를 들면 이 소파 가격은 정말 싼데 솔직히 내구성은 좀 약해요. 라고 솔직하게 털어놓거나 이 식탁은 정말 튼튼해서 평생 쓰실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자신있게 말하는 식이었습니다. 고객들은 바로 그 정직함을 믿었고 그 믿음은 수십 년간 이어지는 충성도로 되돌아왔죠. 자, 이제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수십 년 동안 그녀가 산처럼 쌓아 올린 이 진실성이 마침내 세계 최고의 투자자 눈에 띄게 된 이야기입니다. 1983년 워런 버핏이 직접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회사의 재무제표가 아니라 로즈라는 사람 그 자체와 그녀가 평생 쌓아온 평판에 투자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복잡한 회계감사 같은 건 다 생략하고 그냥 악수 한 번으로 수천만 달러짜리 인수계약을 끝내버렸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얼마나 깊은 신뢰가 있었는지 보여주는 정말 전설적인 일화죠. 워런 버핏은 훗날 그녀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내가 가장 존경하는 경영자. 이 한마디에 사실 모든 평가가 다 담겨 있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그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녀 인생의 마지막 장이 가장 놀라운 부분일지도 몰라요. 그녀의 그 멈출 줄 모르는 기업가 정신, 한번 보시죠. 그런데 95세가 되던 해 그녀는 평생을 바쳐 일군 회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경영 방식을 두고 가족들하고 갈등이 생겼기 때문이죠. 정말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녀의 열정이 식었을까요? 천만에요. 은퇴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자기가 세웠던 그 네브래스카 퍼니처 마트 바로 길 건너편에 새로운 가게를 차렸습니다. 95세의 나이에 다시 창업가로 돌아온 겁니다. 로즈 부인의 창고 매장이라는 이 새 가게는 정말 무서운 속도로 성장했어요. 그녀의 원칙이 여전히, 아니 오히려 더 강력하게 통한다는 걸 증명해낸 거죠. 결국 어떻게 됐냐면 워런 버핏이 이 새 가게마저 인수해야만 했습니다. 그녀의 사업 수완을 다시 한번 인정한 셈이죠. 그녀는 100세 생일날에도 전동 스쿠터를 타고 드넓은 매장을 직접 누볐고 고객들 이름은 물론이고 그들이 뭘 사갔는지까지 기억했습니다. 그녀에게 일이란 그냥 일이 아니라 삶 그 자체였던 거죠. 10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기 바로 직전까지 그녀는 현장을 지켰습니다. 그녀의 평생을 관통하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로즈 부인에게 비즈니스란 재무제표 위에 적힌 숫자들이 아니었어요. 그건 바로 고객과의 신뢰를 산처럼, 아주 거대한 산처럼 쌓아 올리는 과정 그 자체였습니다. 그녀의 삶은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지금 숫자를 쫓고 있나요? 아니면 신뢰를 쌓고 있나요? 진심을 다한 정직함이 그 어떤 천재적인 전략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고 오래 살아남는다는 것을 그녀는 자신의 온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